주민들께 저를 선택해 주십사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대구 중랑구가 참 이슈가 많이 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 스토리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분석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이 또 이정현 의원님이신데 요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후보로 나오시 우리 호소 후보님의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야, 우리 대구시당 총선 기획단의 단장, 예. 대구를 움직인 남자, 그리고 저도 당에서 전략기획국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볼까요? 예. 큰 틀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저는 정치 행정의 가장 큰 역할은 예산의 분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정당의 역할들은 예산의 분배 싸움에서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더 많이 가져오는가, 어떻게 더 우리 정당의 색깔에 맞게 분배하느냐가 목표인 거잖아요, 사실상. 저는 그래서 그걸 굉장히 폭력적 예산 분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해보면, 국회 정도 수준에서는 워낙 큰 예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감이 없을 수 있지만, 지방정부,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이 정말 100만원, 200만원 단위에서도 손 떨어가면서 싸워가면서 지금 결정되어지고 있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실제로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정당 색깔이 조금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원직이 중요한 이유가 모두가 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보수 국민의힘 당 지지자도 30%가 있는 거고 우리 당 지지자는 조금 더 많죠. 지금 조금 더 많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대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 본다면 저는 그 역할들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해왔나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국회의원은 지금 그 유명한 대장동 55클럽 곽상도 의원이셨거든요. 그 부분은 좀 넘어갔게 그 등장부터 네. 마무리까지 거의 레전드 거 네, 아니에요? 맞죠. 레전드죠. 역사적인 사건들, 유서 대필 사건, 그다음에 검찰, 법무부 민정수석까지 여러 가지 역사 있지만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키피디아 찾아보시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그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중구 남구 구민들에게 중구 남구 구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왔었던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아쉽거든요. 특히나 대구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서 국가 지원금, 국가 보조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10%고 재정 자주도라는 개념도 있는데 재정 자주도 해도 30% 겨우 40% 될까 말까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구 전체의 예산의 60% 이상이 국가 예산이거든요. 즉 국회의원이 돈을 따와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돈을 따오고 있었냐? 곽상도 의원이 돈을 많이 따왔냐? 우리 여기 보시는 분 중에서 국민의힘당 지지자가 계신다면 만약에 곽상도 의원이 예산 따온 거 한번 나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큰 틀로 예를 들어 보면 아드님은 많이 따셨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데 50억씩 줘. 네, 어쨌든 맞네요. 예산을 많이 따셨네요. 다른 의미로 예산을 예산을 많이 가져오셨네요. 따셨군요. 가게라고 하죠. 예산이 아니라 가정 가게에. 이야, 제가 후보님을 홍보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근무한 능력이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점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바로 예산 얘기하니까 남구의 예산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가게 가게 예산을 가져왔다.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당연히. 민주당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후보님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셨지만 우리 당의 색깔로 계셨던 분이 이재용 장관님이 남부청장 계실 때 그때 지금 대구 대표도서관 부지를 합의하고 반납하기도 하고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 미군 부대 빼겠다 하고 하는데 그 소파 협정 과정 안에서는 결국 예산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소파 협정 과정 안에는 국방부와 국방위가 협의를 같이 해야 될 상황인데 그 부분의 역할을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거의 못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좀 그런 거죠. 청와대
근무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산이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하시고 계실 거니까 그걸 따와야 되거든요. 예산을 따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예산도 일도 없는데 누가 이 지금 근무대 땅값만 해도 얼만데. 그래서 현수막부터 걸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거를 다 그렇게 본인들이 하죠. 했다. 네. 본인들이 했다라고 했다. 지금 네. 한참 지난 내용들이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놀라운 건 이제 우리 강선도 의원님 그 전 의원님께서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자살률 1위를 계속 유지시키신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시기가 시기가 그 이후부터 이제 보궐선거로 2년밖에 안 하셨으니까 그 전 단계부터 자살률 1위를 만드신 분이 이렇게 된 거구나. 근데 그 해결책이나 이야기들은 나온 적이 있는가? 없구나. 그럼 지역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과연 높았는가?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가장 큰 지점이 하나가 국회의원이 돼서 저는 뭐 사실 국회의원 정치 중에서 국가 예산을 어떤 나눠먹기식 하는 거는 좀 좋아 보이진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그 이제 원래 국회의원은 헌법상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대표거든요. 맞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근데 우리 이제 소선거구제가 특히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결합도 또 중시하고 자기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해서 자기 지역의 예산을 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게 약간 마음에 약간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대한민국 대표인데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예산을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 예산 근데 안 하면은 다른 분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지방 예산 전체적으로 어차피 현실이 다른 이야기하죠. 지역에서 다 네. 가져갈 때 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진짜 온갖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거를 감수를 해야죠. 그쵸.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다 그렇게 필요한 거 다 가져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이 대구 중랑구가 지금은 지금 전국적으로 격전직하면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덩달아서 우리 후보님 이름도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 격전지가 과거엔 그럼 격전지는 아니었냐? 물론 이제 당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득표율로 봤을 때는 사실 격전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여기가 이슈화가 정말 잘 된 지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의 시작. 그러니까 이거 대구 신천지가 또 여기서 이제 터져서 이제 코로나 2,000명을 달성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남구.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선거 결과 가지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거 이슈, 네. 또 사회 이슈 이런 걸 많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행정 능력이 뛰어난 분이 계셨다면 그분들이 다 이슈가 됐을 건데 사실은 없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뭐 그 당시 국회의원은 쓰다달다 말도 없고 내려와 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코로나 때 동안 국회의원이 지역을 안 왔어. 코로나 걸린다고. 와, 코로나 걸린다고 안 왔다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그분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한 표를 서울에서 투자하셨죠. 네. 과연 그런 분들한테 지역을 맡기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참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당의 충성도만을 믿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도 후보군을 보면 저는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당에서 법 2가지 정도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법이 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할 거면 지역에 뭐 2년 이상 주소지가 있었던 사람 이 사람만 보면 지금은 이건 양당 다가 사실 문제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률 하나랑 또 하나는 무소속가 공천을 받은 이후에 그 공천 취소가 된 사람이 무소속으로 뛴다면 복당 금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법적 제도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복당을 아예 못하게 하는 공천 취소로 인한 무소속 출마자는 복당을 못한다. 뭐 우리 비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명시키면 승계 못 받듯이 그런 법적 제도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계속 시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정당 논리에 인해서만 오는 후보군들이 계속 오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대구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곽상도 의원마저도 뭐 전략 공천으로 오셨던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의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 대구 태생을 넘어서서 대구에서 민주당 사무처장도 하셨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신 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후보 스스로가 가지고 생각하는 나의 지지, 나를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한번 지지에 대한 호소 시간. 유권자들에게 한번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구난구 후보 허소입니다. 주민들께 저를 선택해 주십사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난구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후보인 저를 잘 살펴봐 주십시오. 기존의 방식, 기존의 선택으로 지금 대구의 또 중구난구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감하게 낙하산 공천, 몰상식한 그런 공천이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국힘이다. 국힘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어주십사 이렇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일 잘할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후보 허소의 호소였습니다.